뉴스 정면 승부. 문제는 경제다. 아하, 경제는 여기가 전문이지. 네, 목요일 4부 순서죠. 경제는 여기가 전문이지 시간입니다. 미국이 한국산 철강에 고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하면서 시작된 한미 간 무역전쟁이 계속되고 있죠. 어제 오늘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과 한미 간 환율 합의가 패키지로 처리됐다는 미국 측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점점 격화되는 한미 간 무역전쟁을 짚어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경제부 박병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기획재정부가 긴급 브리핑을 했다고요? 이 환율 논란 핵심은 뭔가요? 네, 한국과 미국이 그 한미 자유무역협정, 즉 FTA 그 개정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 철강 관세 면제 협상 이게 지금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협상 과정에서 원화 가치를 이렇게 하락을 억제하기로 한 그런 내용이 과연 미국과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환율 협상이 한미 간에 과연 논쟁이 협의가 됐느냐 지금 이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정부가 이 한미 FTA 재협상 이제 거의 타결됐다 이렇게 밝히면서 했던 내용에는 환율 관련된 부분이 없습니다. 네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정부가 이제 국민들에게 속인 이런 이면 합의가 되는데요. 네. 이 문제가 갑자기 불거진 것은 사실은 외신 보도 때문입니다. 지난 28일에 로이터 등 외신은 그 미국 정부 관계자의 그 발언을 인용을 하면서 한국과 미국이 FTA 개정에 합의하면서 환율 정책과 관련해서도 부가 합의를 했다. 이런 그 깜짝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한국의 기획재정부가 미국 재무부와의 협상을 하면서 원화의 평가 절하를 막아서 환율 개입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밝혔는데요. 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김현정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6일에 한미 FTA 재협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문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상당히 우리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네. 근데 당초 지금 얘기하셨지만 우리 측 김현정 통상교섭본부장이 발표한 내용 뭐 주된 내용 좀 정리하면은요. 네. 결국 이제 그 문제가 됐던 그 철강 관세 부과 요 문제랑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동차 수입을 어떻게 할 거냐. 요거에 이제 핵심으로 알려졌었는데요. 미국이 그 당초에 무역 확장법 232조를 거론을 하면서 한국산 철강에 대해서 상당한 고율의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지난 협상에서는 그거 이제 우리가 면제해 주겠다. 대신에 쿼터, 즉 그 수입 할당을 설정하겠다. 여기까지 합의가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네. 2015년에서 2017년 사이에 우리나라가 미국에 판매했던 그 철강의 70%까지만 미국이 수입을 무관세를 해주겠다. 네, 예. 이제 그거 넘었으면 이제 관세를 부과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요 얘기가 나왔었고요. 이제 미국이 이렇게 면제를 해주는 조건으로 한국은 화물 자동차, 즉 그 픽업 트럭에 대한 관세 철폐 기간을 우리가 연장해 주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원래 2021년 되면 이 픽업 트럭에 대한 관세, 25% 관세를 완전 철폐하기로 했었는데요. 네. 이 합의를 통해서 이제 철폐 기간을 20년도 우리가 연장을 해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한 픽업 트럭에는 관세를 매겨도 좋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그렇게 그렇죠. 한 거죠. 네, 예. 하여튼 그 연장을 이제 해주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수입하는 미국 차에 대해서 이 안전 환경 기준을 유연성을 우리가 좀 더 확대해 주겠다. 하여튼 이런 조건이 이제 들었습니다. 네네. 이게 좀 미국의 자동차 안전 기준에 준수했을 경우에 한국의 안전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을 해서 우리가 미국 차를 수입해 주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요. 현재 연간 25,000대까지는 우리가 인정을 해 주는데 이걸 앞으로 5만 대까지 하겠다. 요런까지 발표를 했는데 결국 우리가 그 철강 관세 면제를 하는 조건으로 미국산 자동차 수출입에 관련돼서 우리가 어떤 이득을 준다. 여기까지만 발표를 했었지. 환율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뭐 철강 자동차 뭐 얘기만 있었지 이제 환율 얘기는 없었는데 분명히. 네. 근데 이게 이제 좀 민감하게 떠오르는 이유가 뭐죠? 네. 역시 우리 입장으로서는 과거에 외환 위기를 겪었을 때 환율이 얼마나 중요하다. 뼈저리게 느낀 바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보면 1985년에 프라자 합의 아주 유명하죠. 네. 미국이 일본과 독일의 소위 엔화와 그리고 마르크화를
절상시켜가지고 일본 경제를 위기로 한 방에 몰아넣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엔고라는 얘기였죠. 엔고를 유도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엔 가격이 너무 낮아서 일본이 수출을 너무 잘하니까 엔고를 만들어버려가지고 수출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는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의 부담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환율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한국 경제 자체가 완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수입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국내 내수 시장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게 엄청난 이 환율에 관련된 내용은 그래서 우리 생활 전반, 수출 전반, 한국 경제 전반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환율 합의는 결코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그런 합의는 없었다. 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환율 문제는 뭐 이번에 합의가 안 됐다. 맞습니다. 백지가 아니다. 이런 입장인데요. 네. 어제 이제 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바로 기획재정부가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미국이 이제 4월에 환율 보고서를 또 내게 돼 있는데 요걸 앞두고 한미 재무당국이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게 한미 FTA와는 별개의 협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사실 미국이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서 환율 보고서라는 걸 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환율 조작국을 지정을 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여기에 대한 관찰 대상국으로 이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지난해 10월에도 혹시 우리가 이런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되는 것 아니냐 마음을 졸였는데요. 다행히 빠졌었습니다. 미국이 이런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기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네. 하나는 대미 무역 수지 흑자가 $200를 초과하거나 또 국내 총생산 즉 GDP 대비해서 경상수지 흑자가 3%를 초과하거나 또 GDP 대비 순매수 비중이 2%를 초과하는 환율 시장에 한 방향으로 이렇게 개입하는 거. 이 세 가지 요건이 있는데 네. 이 중에 한국의 경우는 무역 수지와 경상수지 두 가지 조건에서 해당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관찰 대상국에 넣어놨고요. 네. 다만 우리가 환율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라는 증거는 미국이 잡지 못했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아예 미국의 이런 의심을 사전에 좀 떨쳐버리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러한 환율의 방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FTA랑 연계를 해서 우리가 얘기한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도 우리가 뭐 절상한다, 절하한다 이런 걸 가지고 미국과 타협을 하는 건 아니다. 네. 절대 아니다. 이러면서 이런 보도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 재무부 측에 항의를 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측은 또 얘기가 다르다면서요. 뭐 환율 합의가 있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오늘 또 미국 무역 대표부 저희가 USTR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하나의 또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네. 미국의 새 무역 정책과 국가 안보를 위한 한국 정부와의 협상 성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해서 이런 성과를 얻었다. 이걸 미국 국민들에게 밝히는 보도자료를 냈는데 그게 보면 이번 한국과의 협상에서 4가지 성과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환율 합의다. 네. 또 이런 내용을 떠넣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USTR의 보도자료인데요. 무역과 투자의 공평한 경쟁의 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경쟁적 평가 절하와 그리고 환율 조작을 금지하는 확고한 조항에 대한 합의가 마무리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조항에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다하기 위해서 전념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 미국 재무부가 한국의 기획재정부와 환율에 대해서 논의를 이끌고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을 넣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USTR 입장에서는 환율도 우리는 한국 측과 논의를 하고 있다. 네. 이런 얘기인데 또 이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USTR 대표도 이 미국의 한 TV 대담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철강 관세와 외환 그리고 한미 FTA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 세 분야에 대한 합의는 독립적이지만 한미 통상 관계를 정의할 수 있다고 봐야 된다. 이 세 분야의 협상이 함께 타결된 것은 역사적이고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해서 매우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결국 지금 철강 관세 유예 그리고 한미 FTA 협상 그리고 이 환율 문제 세 가지가 미국 측의 입장에서는 패키지로 돌아가고 있다. 이것도 거듭 강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보도가 된 거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화상이 커지니까 네. 오늘 기재부가 이제 긴급 브리핑을 한 게 바로 이제 그런 것 때문인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오늘 또 오후에 또 우리 또 기재부가 또 긴급 또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게 알려지니까 이 정말 사실이 아니다. 이 한미 FTA 협상과 환율 협의는 전혀 별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또 얘기가 이런 환율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자간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양자 협상으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미국이 실제로는 올해 초부터 한미 FTA 재협상에서 환율을 연기하려는 시도가 있긴 했었지만 우리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강력히 거부를 했던 부분이다.
그리고 이런 FTA 조항에서 환율 조항을 집어넣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세계 경제사에도 유례가 없는 일인데 네. 우리가 이거를 왜 받아들이겠느냐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럼 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네, 그러니까요. 질문하겠죠. 그러니까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런 환율 조작국 지정을 놓고 미국과 논의하고 있는 건 맞는데 네네. 그건 환율 조작국 지정 때문에 우리가 논의를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미국 측과 얘기하는 것은 환율 방향성이 아니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외환시장에 개입한 내용을 공개하는 것, 요거까지는 서로 얘기를 하고 있다. 우리가 얼만큼 개입을 했고 하지 않았고 요 부분을 우리가 공개한다는 건 하겠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뭐 환율을 고평가시키느니 저평가시키느니 하겠다는 약속은 아니다. 이건 이제 미국이 과장한 거다. 이렇게 이제 거듭 또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미국 측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원고를 유지해 주면 좋겠다 이런 건데. 그렇죠. 우리는 그런 건 아니다. 지금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이게 뭐 어떻게 보니까 뭐 관점의 차이인가요? 아니면 강조점의 차이인가요? 무슨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 건가요? 똑같은 얘기를 놓고 다른 똑같은 사안을 놓고 네. 다르게 보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 맞습니다. 이게 뭐 사실 우리 정부도 그렇고 미국 정부도 그렇고 사실 대명천지 어떤 거짓말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요. 지금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거짓말했다 들키면 큰일 나요. 네. 그리고 확실히 또 양쪽에 당사자가 있는 문제인데 네. 그래서 일단 우리 정치적인 부분과 그리고 또 현실적인 양국 간의 관습의 차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만약에 정치적인 부분을 본다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최대한 우리가 얻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네. 환율 부분까지도 우리의 성과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고 싶은 거죠. 네. 이게 비록 별개의 문제지만 실제적으로는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 많은 무역 흑자를 남기고 있는데 우리가 이 흑자를 줄이기 위한 우리 미국 정부의 모든 조치 중에 하나가 아니냐. 그럼 우리의 성과가 맞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네. 우리 입장에서는 요거까지 연결을 하게 되면 부담이 너무 크니까 아니 FTA랑 환율 그 부분은 지금 별개 트랙으로 간다. 네. FTA 협상은 산자부가 하고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환율 문제는 기획재정부가 하는 거니까 예. 그리고 이것도 환율 조작국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니까 다르다라고 우리는 그 가치를 평가절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또 하나가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네. 이제 두 나라의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의 특징일 수도 있는데 미국 정부는 대한국 통상 전략으로서 이것을 이용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USTR이 하든 미국 정부가 하든 결국 이제 같은 패키지로 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 한국에 이제 압력을 넣기 위해서 네. 무역 문제도 그렇고 환율 문제도 함께 가고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네. 저 주한미군 얘기까지도. 그래 주한미군까지도요? 그렇죠. 예, 요거까지도 이제 한국이 협상에 임하지 않으면 우리 철수할 수 있다는 얘기도 지금 하고 있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전체 통상 전략으로 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정치적인 강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포함시켜서 얘기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네. 또 바꿔 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기재부 따로 그리고 산자부 따로 이게 이미 우리가 개별적인 문제로 접근하기로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우리로서는 이제 이것을 전부 다 합쳐서 얘기할 수가 없는 이거는 뭐 어떤 정치적인 의미라기보다는 두 나라의 이제 전략적인 스타일 차이다. 네, 이렇게 또 네.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는 또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네, 예. 하지만 확실한 것은 어쨌든 환율에 대한 어떠한 논의가 시작되면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좀 정부가 조금 더 사전에 국민들에게 알렸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지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여튼 뭐 김현종 본부장도 그냥 언급은 안 했을 뿐이지 그게 숨겼다거나 그렇게 볼 수는 없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한 협상이 아니다. 네. 김현종 본부장 입장에서는 기재부가 한 일을 자기가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얘기를 안 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만 다만 이제 전체적인 우리가 이제 통상 미국과의 통상 전쟁이라는 부분에서 본다면 이게 김현종 본부장이 하지 않더라도 기재부가 동시에 발표를 하든지 해서 조금 인지를 시킬 네. 필요는 있지 않았나라는 지적은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다 함께 돌아가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런 네, 얘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미국에서 한꺼번에 그런 걸 얘기한 거고 네. 우리는 각자 소관 업무 얘기만 한 거다. 맞습니다.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군요. 네, 경제는 여기가 전문이지 시간이었습니다. 경향신문 경제부 박병률 기자였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노동일이었습니다.